김종태 선생님, 지금까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윤석열의 중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각 검사들,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범죄 리스트는 얼마나 많을까? 각 사람별로 그런 생각들은 하죠. 네. 네. 그리고 왜 검사들은 침묵할까? 그런 지점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중대 범죄 또 다른 게 있긴 있는데 이 검찰의 심장부에서는 차마 다 못 쓴 것도 있나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증거가 충분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들, 현재 존재한 제가 이제 그 징계 행정소송에서 이거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수장에 적으면 그대로 행정법원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범죄 사실이 그 판결 이후에 인정한 사실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범죄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찾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증거가 충분한 증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야죠.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종욱 씨. 대검 감찰부장 실에는 감찰과장, 1과장부터 4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고 검찰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나요? 방해가 되었나요? 이제 뭐 법무부 장관도 이제 여러 분을 했고 또 이제 검찰총장도 이제 복수의 분들이 이제 같이 근무를 했고 감찰과장도 이제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사 기소 분리에 아직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들 많이 동의하시지만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 자체, 불기소하는 권한 자체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소권 자체에 대해서 그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찰기구의 독립화가 필수적입니다. 감찰기구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부터 독립된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감찰 과정과 결과를 공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뭐 영국, 뭐 유럽연합 등에서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리포팅을 합니다. 그래야지 감찰의 실효성이 나와요. 지금처럼 뭐 관보의 뭐 아주 추상적인 형태, 그 경위들 모르시잖아요. 저는 제 감찰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회의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국민들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별한 그 지점에서 제가 네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는 75%의 가능성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현 검찰 조직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생리상 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범죄를 양심 선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마지막 시민의 질문이 1과장부터 4과장 얘기였으니 그 1과장에서 4과장 혹은 그 밑에 수사관들이 있는데 감찰실에 그분들이 고발 사주권이나 다른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양심 선언할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일단 뭐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들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네. 많은 진실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 서문에도 뭐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영모할 때 이제 연판장이라는 형태로 수결을 하잖아요. 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정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수사관들의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지점들을 생각해야 돼요.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 받으면 연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어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조금씩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에요. 네, 그렇군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기도 하는 것이 가장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인 형태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때 수동적인 형태로 그 사람의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기회가 부여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용기 있는 검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정적인 양심의 소리는
그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무현 시민센터에 함께 있습니다만 또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이 순간 수천 명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어떤 시민이 얘기했죠. 이 책에 털어놓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범죄가 또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걸 또 책으로 쓴다면 그 다음 책도 오마이뉴스에서 출판해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출판사를 생각하실까요? 아, 이제 자유 경쟁이 필요하고요. 뉴스타파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네, 자유 경쟁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책에서 제가 내 꼭지를 더 드렸는데 네. 이렇게 그때 이렇게 좀 우리가 뺐어요. 예, 못한 일정이 있고요. 또 제가 훨씬 더 하나 더 이렇게 풍부한 배경들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은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신 거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하면 네. 부족하고요. 부족하고 많은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이렇게 뭐 침잠 내지는 저를 바라봤던 지점이 있어서요. 또 훨씬 더 국민들이란 힘들고 그 고통받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일정 정도 살아한 지점에 대해서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 축하해 주시러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 명의 선택, 용기, 양심 이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중심축이었는데 그런 민심의 흐름을 형성하는데도 이 책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지난번에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할 때 무려 30초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네. 그때 그 질문이 아까 우리 시민이 했던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길로 가야 옳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길로 가면 내가 반드시 피해를 당해. 그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30초간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 오마이TV로 시청하신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수 저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